지난 시간에는 객체 지향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알아봐야 될 게 컨스트럭터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지난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컨스트럭터는 생성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먼저 기획해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멤버 변수와 그다음에 멤버 메소드로 구성하여 클래스를 완성한 후에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오브젝트를 만들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호출되는 메소드를 우리가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게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여러 개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그 객체 지향에서 제공하는 오버로딩 그 개념을 도입하여서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 수 있고 반드시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이 다른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인캡슐레이션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우리가 숨기고자 할 때가 있어요. 즉 그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서는 바로 접근을 못하게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들을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수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를 우리가 getter와 setter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getter와 setter는 이제 함수로 구현이 되게 되어 있고요. getter는 이제 외부에서 값을 가져갈 때 호출되는 함수를 우리가 getter라고 부르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어떤 변수에 프라이빗한 변수의 값을 설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inheritance라는 이제 이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상속이죠, 상속. 상속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 부모 클래스를 좀 더 이제 세분화한 이제 자식, 즉 서브 클래스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더 추가하고 뭔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의 개념인데 슈퍼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부모를 슈퍼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extend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extend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 클래스를 우리가 서브 클래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해서 다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 때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역시 클래스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선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과 그다음에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용어는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메소드 오버로딩은 뭐냐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함수의 명은 동일하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리고 그러면은 함수의 명이 동일하면은 사용법이 좀 달라야 그 기능을 다르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작성하는 파라미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반드시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만들 때에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든지 혹은 파라미터의 타입이 달라야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은 슈퍼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서브 클래스가 있게 되는데 슈퍼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베리어블 멤버 변수와 그다음에 멤버 메소드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서브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그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정한 어떤 메소드의 기능을 서브 클래스에서 변경을 하고 싶어요.
부모 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식 클래스가 자기 나름대로 다시 이제 뭔가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내고 싶을 때 우리가 그 함수를 재정의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overriding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거트 클래스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멤버 변수 메뉴라는 것을 이제 하나 정의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메뉴의 타입은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어 접근 제어자를 한번 보면은 private로 되어 있습니다. private로 되어 있다는 뜻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 요거트라는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private로 되어 있는 이제 변수나 메소드들은 상속을 받더라도 이제 자식 클래스에선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만든 클래스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메뉴라는 멤버 변수의 플레인이란 이제 문자열을 이제 초기화해 주었고요. 그 밑에 이제 두 개의 메소드는 요거트라는 이제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 메소드 이름이 동일한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이 두 개의 메소드는 우리가 컨스트럭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이름으로 메소드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은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이제 함수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파라미터의 개수나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타입을 다르게 해서 이제 두 개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컨스트럭터는 이제 기본 컨스트럭터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파라미터 하나를 입력받아서 그 파라미터를 지금 내부에 멤버 변수에 넣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전 메뉴와 메뉴가 있게 되는데 이제 메뉴는 이제 지금 선언된 부분 중에 즉 현재 이 함수에서 제일 가까이 선언된 메뉴는 지금 이 입력 파라미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입력해준 그 값이 이 메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점이라고 쓴 이 메뉴는 뭘 의미하냐면 현재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멤버 변수에 사용자가 넣어준 파라미터를 값으로 넣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이제 살펴보면은 둘 다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브 클래스나 외부 클래스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한 메소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메소드가 이제 이름이 동일한 거 보니까 역시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두 개의 메소드를 이제 정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파라미터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파라미터가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 소스 코드는 동일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메뉴 플러스 요거트라고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메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부 멤버 변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이 메뉴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이 메뉴라는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메뉴의 값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있는 값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getters나 setters를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etter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etter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setter, getter에서 이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set이라는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에서는 메소드 이름을 작성할 때 이제 처음에는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여러 단어가 붙어서 만들 때에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캐멀 케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터의 역할은 외부에서 값을 넣어주면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ter의 역할은 내부에 있는 이 변수의 값을 외부로 리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getter와 setter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public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금 이렇게 만든 요거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상속을 받아서 스트로베리 요거트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만든 이제 멤버 변수와 그다음에 메소드들을 이제 상속받는 이제 클래스가 모두 다 이제 상속을 받게 되고요. 이제 상속을 받더라도 실제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것은 서브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의 개념, 이제 상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extend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모 클래스에서 이제 자식 클래스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상속받는 이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대로 받는 자식 클래스를 우리가 서브 클래스라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다시 만들고 싶다. 즉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브 클래스에서 다시 코딩을 해서 만들고 싶다. 그럴 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override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함수를 그대로 써주신 다음에 안에 코드를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제는 디스플레이에 이제 파라미터가 없는 이 디스플레이를 재정의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제는 블루베리 요거트는 현재 요거트를 이제 상속받아서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블루베리 요거트는 이 내부에 있는 이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예제에서 보여드린 그 소스를 제가 이제 클래스별로 분리해서 이제 만들어 보았고요.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는 이제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인 요거트를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트로베리 클래스에서 이제 오버라이드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재정의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요거트를 이용해서 프린트라는 새로운 함수를 이제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들을 이제 직접 하나씩 이제 선언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란 함수를 이제 실행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그냥 요거트 이제 디스플레이는 플레인 요거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 요거트 디스플레이는 S 이제 스트로베리 요거트에는 제가 디스플레이로 해놓았지만 여기를 이제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스트로베리 요거트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B 요거트 디스플레이는 이제 블루베리를 가보니까 뭐 재정의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퍼 클래스인 요거트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플레인 요거트가 이제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블루베리라는 것을 넣어주니까 이 부분은 요거트 클래스에 디스플레이라는 함수 두 개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블루베리라는 글씨와 그 다음에 요거트라는 이 이제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도를 보고 한번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